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목이 나아가니까 연준도 돈을 팡 푸네요. 와, 돈이 진짜 돈 풀기 엄청나게 했어요. 자, 미국의 은행이 망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이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니 뭐 다 그냥 구제금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안정 목적으로 300억 달러를 예치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은행이 또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구제금융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은행이라는 것들이 망했던 걸 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걸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기에 막아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그러면서 총 1648억 달러, 216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보다도 많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0년에 찍었던 돈 때문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됐고 그 촉발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무진장 올리다 보니까 완전 망가진 거죠, 생태계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정도 돈이나 이때 2008년이나 2020년 때 풀었던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푼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아직까지 뭐 QT네 뭐 이런 긴축이네 뭐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QE라고 안 봐도 적어도 이거는 돈을 풀었다라고는 봐야 돼요.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시켜서 시장에 뭐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엄청난 호재로 되는 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준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했을 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최대 2조 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2조 달러면 진짜 와 2천조잖아. 2천조가 넘잖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 이게 시장에 그냥 은행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행을 구제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서 시장이 막 들썩들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 사이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그러면서 이 얘기 엄청 많이 해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됐던 그 긴축, 1년간의 긴축에서 많이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그 유동성을 2023년 1월에 이미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그리고 조정이 좀 오는 기간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트코인 역시도 조정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엄청난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유동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다만 걸리는 건 여기서의 문제점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라서 전 세계 유동성은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남았다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역시 천조국이라서 더한 걸 보여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카운터 맞고 지금 그러기 되는 거예요. 지금 쇼충인데 그러기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더 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올라올 때마다 숏을 계속 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비트가 오르면 엄청난 강세라서 숏을 웬만하면 잡으면 안 됩니다. 잡아도 정말 짧게 먹으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르니까 비트코인 꼭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 이게 올라가면서부터 알트코인들은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선물방하고 멤버십에 이렇게 했는데 멤버십을 보면 지금 네오도 너무 아쉬워요. 이 손절 난 게. 네오도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랑 이더 정도로 받고 그 다음에 마스크 알트는 거의 안 내고 비트 이더 위주로 갔는데 알트 중에 마스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마스크 냈는데 이거 약간 안 걸리고 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선물은 진짜 보시면 롱 숏인데 짧게 숏 짧게 롱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롱이 계속 대부분을 갔기 때문에 롱만 치면 이기는 장이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펌비 좀 올랐다 싶으면 좀 조정 올 수 있으니까 숏 좀 쳐보고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게 편한 장이었는데 이게
여태까지 2020년, 22년에 진행이 됐던 그 하락장에만 절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면 숏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022년에 롱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거꾸로는 이제 숏을 계속 보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항상 그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유리한 장이다 이런 때가 있는데 지금은 롱이 확실히 우세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추세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가 30%나 급등을 했는데 얘도 유동성 공급을 발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70조를 대출받는다.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은 안 망하네요. 정말 보면 대단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토시의 이 큰 그림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2009년에 은행인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언뱅크드와 P2P를 생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설계를 했는지, 탈중앙화를 설계를 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반발 심리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웹3가 또 저는 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해서 역시 미국은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미국이 건강하다 얘기 나오면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니까 안 좋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돈을 풀면서 이걸 빌미로 일단 금리를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25bp로. 왜? 그래야 개미들이 못 타요.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었기 때문에 야 들어가자 가자 해가지고 롱일 치고 대출 받고 레버리지 땡기고 막 풀매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줘야 된다? 겁주기를 해야 돼요. 겁주기를 해서 기준금리는 약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중금리를 약간씩 낮춰주는 형태로 하면서 보존을 해주면서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로 유동성을 풀어서 서서히 올리게끔 만드는. 그럼 이러면 진짜 웬만한 사람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겁을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닥을 잡기 너무 어렵고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정말 자리 안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그리고 방송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자리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쯤 되면 사실 뭐 주변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영상도 끝까지 봐주고 영상에서 그런 게 언제 나왔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대부분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이다. 정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봤는데 전 봤던 내용이라 도움이 됐어요 이러면서 그거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유럽에서 근데 50bp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미국이랑 사이클이 엇나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에 진행했던 그 미국의 사이클을 이제 잘 밟아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내년이나 이럴 때 됐을 때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유럽은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럽보다 메인이 지금 어쨌든 아시아 그리고 미국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이런 애들이 더 강력하다. 그걸 신경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럽에서 또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인은 정말 돈을 많이 찍은 건 사실이니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도 방송에서 했어요. 뭔 얘기했냐? 오늘 너무 해체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맨날 제가 댓글에 욕만 먹고 진짜 올라간다고만 했다가 욕만 오지게 먹고 진짜, 그죠?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캐시우드 vs 워렌 버핏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 유리한 장이 있다 그랬어요. 캐시우드의 유리한 장이 있고 워렌 버핏이 유리한 장이 있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건 워렌 버핏이 맞으나 캐시우드의 그 반짝했던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또 한 번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캐시우드가 뜰 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2022년에 하락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워렌 버핏이구나. 워렌 버핏이 뭘 하면 이제 얘를 쫓아가야지.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제가 캐시우드의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드렸고 기술주 위주로 4차 산업을 위주로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캐시우드 잘 봐야 된다. 움직임. 그 얘기 드렸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크 펀드만 해도 4억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캐시우드의 시간인 거죠. 그만큼 캐시우드가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가 웃는다라는 건 그만큼 극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이 자산, 총 자산에 보면 이 코로나 때부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2022년 돼서 서서히 줄였다고요. 근데 이번 조치로 이 줄인 거를 거의 한 번에 반 정도 되돌림을 주고 있어요. 그 돈이 계속 찍히면서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도 역시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 제가 유동성 차트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이만큼 올타임 하이를 못 찍거든요. 뭐예요?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시장에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포에 있는데 유동성이랑 이런 부분은 이전에 상승장 고점에서 나왔던 그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찍어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균열이고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보다 놀란 게 아서에이지가 이런 말을 잘 하진 않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많이 하는데 비트 맥시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YCC가 되면서 뭔 얘기하냐면 무한한 돈 인쇄와 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갈 거다. 저는 아직도 이거는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고? 뭐 한 2035년? 뭐 이럴 때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뭐 2030년이라든지 적어도 지금 이번 사이클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채권 포트폴리오에 2조 2천억 달러가 있다. 역사상 가장 큰 은행을 구제하는 금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한번 보게 되면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준은 지난주에 0.3조 달러, 3천억 달러의 자산을 잔액에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이 많은 금액을 추가 마지막이자 유일한 시간이 2022년 3월인데 지금 거의 그쵸? 이거 찍고 엄청 올라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찍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다는 입장이고 아서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미니 불장 사이클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뭐 여기서 그냥 죽어서 신저점 갱신한다 뭐 이런 건 저는 사실 뭐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근처에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록도 좋게 평가를 했죠. 흥미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미니 불장이냐 신고점이냐에 대한 부분이 요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머스크와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반에 더 가깝다라고 말하는 캐시우드와의 대화인데요. 보면 캐시우드는 전기, 전화, 자동차 등의 혁신 플랫폼이 대부분 대규모 시장 기회로 진화해서 포효하는 20세기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하고 닮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챗 GPT 나오고 막 포효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당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와 위기를 촉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이 무너지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결국 대공황과 유사하게 될 거다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막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일시적인 불안한 불을 꺼서 이제 다시 불이 안 나는 건지 이번에 꺼서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꺼진 불을 다시 못 봐서 나중에 엄청난 불로 돌아올지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불로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유동성 파티가 또 일어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장이 될 거니까 무포로 있으면 손가락만 빱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텔레그램에다 브리핑 남겨드렸거든요.
자, 이건데 보면 뭐 차트적인 거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보면 여기입니다. 흔들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게 25,000이거든요 지금. 근데 단기적으로는 흔들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단순한 눌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물러들은 이럴 때 못 잡은 사람들은 눌림목 매수해야 된다. 아침에 그리고 좀 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겁쟁이들은 놓치고 가는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것이고, 그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펼쳐질 거다. 알트보다는 비트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스크나 뭐 앱토스나 이런 것들처럼 뭐 스택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개별 코인들은 좀 몇몇 애들은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오르는 게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는 비트보다 못한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 비트코인의 전체 지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비트코인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예요. 뭐냐면 이땐가 아니면 이땐가,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 불장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도 요렇게 빠지는 정도로 한 다음에 뭔가 미니 불장이 오지도 않은 것처럼 2017년 같은 그런 불장을 맞이하는 건지, 아니면 반감기 사이클을 지키기 위해서 2019년에 미니 불장 고점 찍고 쭉 빠져가지고 2020년 3월 사이클을 맞이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지, 그건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번에 연준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파티를 하는 게 됐고, 은행들의 구제금융이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4차 산업 역시도. 그리고 이 역헤드 숄더가 되게,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가면 이거 신고점 랠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파동을 제가 잘 안 보지만 이 큰 관점에선 좀 보는데, 이게 아직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게 이제 4고, 그리고 이게 5가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 4파의 저점이라는 것이 이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13K에서 14K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 15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연준의 그 유동성 피날레 사이클이 되면서 2024년이나 2023년 말 뭐 더 넘을 수 있겠어요. 주식 때문에 2024년 중반 상반기 이 정도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사실 여태까지 사이클은 이 미니 불장 사이클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미니 불장 사이클이 된다면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될 것 같아요. 48,000에서 뭐 한 52,00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것들의 저항을 맞아야 되니까 30,000달러대에서 또 저항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면은 이 루나빔 직전에 그 고점 41,000이죠. 41K인가? 그쯤에서 또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과 방송을 통해서 업로드 드릴 건데, 일단은 미니 불장이냐 아니면 이 신고점을 갱신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 신고점을 갱신을 하면 한 10만에서 13만 정도? 뭐 좀 더 가면 17만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일단 보이고요. 뭐 30만 달러 이렇게는 가지 못할 것 같고, 근데 만약 갔다가 미니 불장 맞고 이제 이런 것들처럼 한 번 힘을 더 모아준다면 더 높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가서 그때 돼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상황은 그냥 돈 풀기를 엄청나게 시작을 했다. 이게 지금 시작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작이자 끝인 건지 그건 모르죠. 더 풀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을 더 풀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가 이 가격이 올라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거고, 그걸 조금 더 조합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일단은 반감기 사이클로 따라서 가면 미니 불장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신고점을 향해서 2017년과 같은 장세가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왜냐면 이 관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개별 인공지능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GPT만 붙으면 뭐 오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2017년처럼 뭔가 희망을 노래하다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처음에 비트코인 위주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반드시
일부는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지어 바이낸스에서는 또 CG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포크 이니셔티브 자금 중 나머지를 BUSD에서 비트코인, BNB, 이더를 포함한 암호화폐로 바이백을 해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비트코인이 오르기 위한 그 재료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마냥 숏나 친다. 차트상으로 뭔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RSI가 높다는지 뭐 다이버전스가 뜬다는지 이런 것 때문에 숏을 나 인생 숏이야 이거는 걸어보겠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 조금 있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만 이게 오른다 그러면 이거 해봤자 아직 여긴데요? 그러거든요. 야 아직 여기잖아. 야 위에 보면은 스택스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가스도 있고 네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플로우도 있고 아직 비트코인 뭐 한 12건 밖에 있더만 응? 뭔데 뭔 비트코인을 자꾸 사래. 비트코인이 왜 자꾸 올라갈 것 같대. 좋대. 근데 이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합성대법은 항상 2021년도 나왔지만 19년도에도 나왔고 20년 말에도 나왔고 정말 2017년에도 나왔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상승장 초입 부분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비를 하려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완전한 비트코인만 올 100%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꼭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상승해서 떨어진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주봉인데 장대양봉 이렇게 떠버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심지어 이게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면서 알트가 더 방어를 못해서 도미넌스가 폭등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폭등하는 거라 엄청난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는 우리 꽃길만 걸을 시간인 것 같아요. 돈도 풀고 있고 물론 경기 침체를 저는 뭐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상승으로 확신을 할 때 그때 저는 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 반,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 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 돈을 즉각적으로 푼 것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만약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뭐 현물은 멤버십 방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선물은 이 디테일한 타점을 얻기 위해서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